예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고대 그리스 성문화라던가 고려시대 성문화 같이 현재와는 조금 다르고 흥미로웠던 성문화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곳의 성문화는 개방적이다 못해 완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바로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신이 세상을 만들고 땅과 하늘,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하는 신화나 전설들을 보면 그냥 만들었다거나 흙으로 빚었다거나 하는 신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는 창조 신화조차도 정말 독특하죠. 바로 태양신이자 창조신이던 라가 자비를 해서 최초의 인류를 만들었고, 그렇다 보니 자비행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행위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들은 한 번씩 나일강으로 가서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힘차게 자비행위를 해서 나온 정액을 나일강에 뿌려대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도 했죠. 이 의식은 바로 강의 여신 달래기라는 것으로, 당시 이집트인들은 왕이 자비를 해서 강의 여신을 달래주고 그녀를 임신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노여움을 푼 강의 여신이 강을 범람시켜준다고 믿었죠. 이렇게 한 이유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전적으로 나일강 범람에 많은 의존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 면적은 이집트 총면적의 고작 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해주지 않으면 이집트인 전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을 때 왕들이 기우제를 지낸 것처럼 나일강이 범람하도록 파라오가 자비를 한 것이죠. 실제로 고대 이집트의 자손 나일강의 범람을 묘사하는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일종의 제사를 지냈던 것인데, 그래도 굉장히 낯뜨거운 행위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만 이만큼 신성한 행위였던 자비는 오직 파라오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평민이나 노예가 자비를 하다 걸리기라도 하면 무지막지한 매질을 당했고, 심할 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죠. 사태가 이 정도다 보니 노예같이 하위계층의 남자들은 성욕을 풀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는데요.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성행위를 하기도 했고, 어쩔 때는 악어의 성욕을 풀기도 했습니다. 악어는 신성한 동물이다 보니 악어의 성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었고, 걸리면 처벌받았음에도 그들을 막을 순 없었죠. 나일악어는 워낙 성깔이 더럽고 난폭하다 보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악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악어에게 접근하기도 했고, 아예 악어를 잡아와 묶어놓고 성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성한 악어와 성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어이없는 일은 벌어졌죠. 그러나 더 믿기지 않는 성행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체의 성행위를 한 것이었는데요. 시간이라 불리는 이 짓은 굉장히 성행했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젊은 여자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기 위해 이집트의 장의사로 시신을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이 되면 장의사의 집 앞은 시체의 성행위를 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하죠. 게다가 외모가 괜찮은 여자가 죽으면 그녀의 무덤을 파헤쳐서 집단으로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딸이 죽으면 이런 짓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신을 썩힌 후 장의사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하죠. 이렇듯 노예들은 일 잘해서 받은 포상인 결혼 외에는 성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동물이나 시신의 성욕을 푸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자비를 못하게 막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러면 과연 고대 이집트에는 매춘부가 없었냐 하면 당연히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생각하는 매춘부와는 거리가 있었죠. 당시의 매춘은 신을 위해 행해진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기에 매춘부들은 신의 아내라고 불렸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종교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춘을 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요즘처럼 음지에서 행하는 매춘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죠. 또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답게 스스로 화려하고 짙은 화장을 하거나 문신을 하는 등 다른 여자들과 구분도 되고 더 돋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민들이나 노예들은 이렇게 했다 쳐도, 그러면 고위층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어떻게 성욕을 해소했을까요? 당시 귀족들의 집에는 예쁜 여자들을 모아 무의로 만들었는데요. 무의들의 역할은 잔치를 벌일 때 잔치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현란한 춤도 필요했지만 손님 접대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했죠. 고위급 귀족 손님들을 접대해야 하던 무의들은 손님들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외모가 아름다웠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눈화장이나 입술, 매니큐어, 가발 등 화장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피임 도구도 마땅치 않았었고, 그렇다고 계속 임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무의들은 아카시아 나무의 수액을 질속에 발라서 피임을 했다고 하죠.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했고 3일에 1번씩은 전신에 난 털을 깎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신 앞에서는 깨끗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랬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성관계를 위한 준비를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죠. 바로 이나 사면발이와 같은 성병의 감염을 방비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 남자들은 거시기의 위생을 청결히 하기 위해 포경수술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성문화가 있던 고대 이집트였지만 의외인 점은 남자들은 결혼 전에 여러 명의 애인을 두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결혼을 한 뒤에는 일부의 처제였는데요. 만약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권할 경우 가차없이 거세되었고 남녀가 서로 좋아서 바람을 폈을 경우에는 남자는 곤장천대, 여자는 코를 베어지는 형벌을 받았죠. 하지만 당연히 귀족들이나 파라오들은 엄청나게 많은 척을 거느렸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성관계에 진심이던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문화를 파피루스에 모두 기록해 두었는데요. 바로 튜린 파피루스라 불리는 파피루스 5501에 다양한 체위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죠. 게다가 이 파피루스 그림 외에도 성에 대해 과감한 그림이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성기를 입으로 엠하는 그림이죠.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는 악신이던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이고 나서 온몸을 조각내 나일강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인 이시스가 남편 오시리스의 조각을 다 모아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그의 성기를 악어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활할 수가 없었죠. 이시스는 할 수 없이 진흙으로 가짜 성기를 만들어 적당한 위치에 달고 성기에 여신의 정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성기를 만들어버린 내용의 신화였는데요. 이 신화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파피루스의 적나라한 그림을 그린 것도 노예나 평민들이 행했던 수간이나 시간 같은 것들도 또한 파라오가 전국민 앞에서 퍼포먼스를 한 것도 정말 믿을 수 없고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고대 이집트인 것 같네요.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